고칼의 제주팟 2018년 5월 14일 에피소드 시작하겠습니다.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학교에서 학생이나 아동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사람, 교원이라고 하죠. 일정한 자격이라는 게 해봤자 사범대학교 졸업하면 개나 소나 다 준다는 정교사 2급짜리 교원 자격증이기는 합니다만, 교원을 다른 말로 교사나 선생님이라고도 부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 교원들을 가리켜 나이가 많든 적든 선생님이라고 높여 부르는 문화 예전부터 발달해왔죠. 아마도 사회의 밑거름이 될 이 자라나는 아이들, 이 아이들과 가장 많이 부딪히고 또 직접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인 만큼 학생들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는 교원에 대해서 이 존경의 마음을 담은 사회적 합의가 담기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죽하면 스승은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난해 고 이민호 군이 현장 실습 도중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과 관련해서 지난주 감사위원회가 결과를 내놨는데요. 선생님들이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정도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고칼의 제주팟은 이 내용 집중적으로 털어보겠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을 봐도 맨날 그 뉴스가 그 뉴스. 좀 깊이 있는 소식은 없을까?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게 맞잖아. 그런데 언론들은 왜 아무 목소리를 내지 않는 거지? 요즘 언론이 아무리 막탱이가 같다지만 이렇게까지 사주 뒤를 봐줘야 하나? 뉴스가 좀 뜬금없는데 왜 이런 뉴스가 나왔을까? 이런 뉴스에 지치셨습니까? 여러분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뉴스, 여러분을 대신해서 뜯어보는 뉴스, 저 고칼이 있습니다. 고칼의 제주팟, 매주 월수금 3차례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다운로드와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로 고칼의 제주팟을 키워주십시오.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교원들의 근무 시간을 확인해 봤는데요. 이분들 평균 8시 반부터 오후 4시 반까지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군요. 물론 고등학교나 개별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근무 시간이 조금씩 변동되는 경우는 있겠습니다만, 자, 사실 궁금했습니다. 왜 4시 반에 퇴근을 할까? 혹시 여러분들은 이 교원들이 다른 공무원에 비해 1시간 일찍 퇴근하는 이유 아십니까? 이걸 좀 찾아보니까 점심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웃긴 게, 만약 이 사람들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에서 빼면 교원들의 노동시간이 주 40시간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그런 어이없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교원들의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으로 포함한다는 근거, 이게 뭔가 좀 살펴봤더니 이런 게 있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라서 공무원의 근무시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원칙이지만 10조의 규정은 이 학교의 경우 근무시간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학교에서는 수업시간 등을 고려해서 기관장 책임하에 이게 기관장이라고 하는 게 학교장인지 교육장인지 아니면 교육감을 지칭하는 단어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무시간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단지 이것만을 가지고 법적 근거라고 하기에는 이게 좀 너무 미약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그러면 담임이 아닌 교사들은 모두 근무 규정을 위반하는 셈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이 교육행정 질문 당시 나왔던 김동욱 도의원의 이 근무시간 질의에 대한 당시 교육감이었던 이성문의 답변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모든 공무원은 점심시간 일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외적 규정이 어떻게 적용됐냐면 교사들이
점심시간 때 아이들이 네, 사고가 네. 나면 어쨌든, 예. 아니 이거 왜냐하면 이걸 네. 정확히 알아야 될 겁니다. 점심시간 때 사고가 났는데 교사가 민사상 책임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원래는 근무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민형사상 책임에서 면제가 돼야 되는데 교사는 늘 그 책임에 벗어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점심시간을 교사의 근무시간으로 인정해달라. 네. 그렇게 해서 교사가 근무시간 인정이 됐고요. 이에 따라 가지고 행정직 공무원도 교사하고 똑같이 해달라.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상위법하고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껴가기 위해서 조례에 교원과 같이 한다 이렇게 특수한 경우에 이렇게 돼 있고요. 좋습니다. 뭐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도하고 관리하겠다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민형사상의 책임도 져야 한다는데 그 정도 점심시간 1시간 뭐 까짓거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대신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분명하고 책임 있는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말 역시 잊지 않고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오프닝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지난해 11월 발생한 고 이민호 군 현장 실습 사망 사고와 관련한 이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이 감사 결과를 소개해드린다고 했죠. 일단 지난주 이 보도됐던 KBS 리포트를 먼저 들으시고 전체적인 윤곽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현장 실습생 고 이민호 군 사고와 관련해 안전을 소홀히 한 업체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교육당국 또한 책임을 방치했다는 점이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강나래 기자입니다. 사전 교육도 없이 현장 투입된 고 이민호 군. 고장난 기계에 몸이 끼이는 사고를 당하던 순간까지 민호 군 곁엔 안전 울타리도 작업 감독자도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주도 교육청과 민호 군 학교에 대한 감사위원회 감사 보고서에서 확인됩니다. 학교 측은 현장 실습 운영위원회 심의도 없이 내부 결재만 거쳐 실습 장소를 선정했습니다. 사고 발생 한 달 전 담당 교사가 현장 순회 지도를 했지만 형식적이었습니다. 민호 군은 하루 8시간 넘게 일하고 휴일에도 공장에 나가는 노동에 시달렸는데 협약대로 하고 있다는 공장장 답변만 들었을 뿐입니다. 공장 방문 뒤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전화 통화만으로 방문 지도를 했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 또한 현장 점검 의무를 미뤘습니다. 실습이 시작된 건 7월이지만 교육청은 현장 점검 일정을 수능 이후로 계획했습니다. 결국 교육당국의 지도가 소홀한 사이 민호 군을 비롯한 현장 실습생들은 안전 사각지대에 내몰렸던 겁니다. 교육부, 노동부, 산업계 이런 큰 단위들에서 만들어 놓고 책임을 안 지는 구조인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충분한 근로감독과 안전, 산업 안전에 대한 완벽한 준비가 된 이후에 그때 시행해도 늦지 않다라고. 교원 6명이 경고, 1명이 주의 처분을 받았지만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강나래입니다. 자, 제주도 감사위원회 우선 이 특성화 고등학교의 현장 실습 운영과 실태 점검이 부적정했다라고 교육청과 서귀포 산업과학고등학교에 각각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경위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교육부가 지난해 4월 각 교육청에 내려보낸 2017년 현장 실습 운영을 위한 주요 사항 및 점검 사항 안내라는 공문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공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 실습은 시도교육청 지침에 의해 운영되는 교육감의 권한이므로 3학년 1학기 현장 실습 운영은 교육청 승인을 통해 실시하되 승인 후에는 학교로부터 실태점검 체크리스트를 받도록 되어 있고 실습 시기는 3학년 1학기 이수 후 실습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조기 실습이 필요할 경우 학교 현장 실습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청이 승인한 후 이루어지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문이 이걸 거꾸로 내려버렸습니다. 2017년 특성화고 현장 실습 및 취업 지원 계획이라는 공문을 통해서 교육부의 방침과는 다르게 3학년 1학기 학교 출석 수업 종료 후에
현장 실습을 하는 경우 1학기에 포함되는 여름방학 기간이더라도 교육청의 승인 없이 실시할 수 있고, 여름방학 이전에 현장 실습을 실시할 경우에만 현장 실습 운영위원회 심의와 교육청 승인을 받도록 각급 학교에 안내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서귀포 산업과학고등학교 현장 실습 운영위원회의 심의 그리고 교육청의 승인도 없이 2017년 3학년 1학기 중인 여름방학 기간부터 모두 7개 산업체의 17명의 학생을, 이것도 현장 실습이 아니고요, 개별 체험 학습 형식으로 참여를 시켰습니다. 교육청이 현장 실습 운영 실태를 파악하지 못한 것은 물론 학교로부터 실태 점검 체크리스트도 보고받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이 아닌가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들이 나간 현장 업체에 대한 근로실태 감독은 어땠을까요? 이성문이 자신들은 아무런 권한이 없어서 점검을 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던 대목인데요. 이것 역시 이성문의 주장과는 내용이 달랐습니다. 실제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라서 교육청은 이 특성화고의 현장 실습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와 산업체 현장 실습 지원단을 구성해서 이 운영 실태 점검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 실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육부도 각 교육청에 이 지방고용 노동청과 함께 현장 실습을 점검해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침까지 내렸는데요. 학교장의 책임으로 현장 실습 운영 기간 동안 업체를 2번 이상 방문해 순회 지도를 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성문이 이끈 제주도 교육청 어땠느냐 하면요, 서귀포 산업과학고등학교를 비롯해서 이 특성화 고교의 현장 실습과 관련해서 달랑 공문 한 장 보낸 것이 전부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실제로 산업체를 찾아 점검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교육청이 이렇게 관심이 없으니까 학교도 대충 넘기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 결과 민호가 사고를 당한 지난해 11월 9일까지 협약서 내용과 다르게 현장 실습이 이루어지고 현장 실습 담당 교사가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거나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이 운영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고 사고를 방치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 감사위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기입니다. 맑고 깨끗한 섬 제주에서도 손꼽히는 청정한 숲, 삼다수숲을 아시나요? 이곳 아래엔 지하 420m의 화산 한반층이 18년이라는 긴 시간 거르고 걸은 귀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깨끗한 자연의 물로 우리의 몸을 채울 수 있도록, 물만큼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제주의 귀한 물만큼은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YTN 라디오 물만큼은 삼다수로 캠페인은 대한민국이 아끼는 물 제주 삼다수가 함께합니다. 네, 이승기씨 고맙습니다. 역시 삼다수 최고의 물입니다. 저도 말을 많이 했더니만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귀포 상고하고 교원들, 이놈들도 문제입니다. 참고로 일선 교사 연수를 2차례였나 3차례였나 정확히 횟수는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굳이 서귀포에 있는 선생님들 끌어가지고 제주시에 있는 아스타호텔에서 했던 학교인데 아스타호텔 왜 꼭 거기서 해야 했을까요? 교원 연수를. 자, 아무튼 이 학교 서귀포 산업과학고등학교 현장 실습 산업체에 대한 이 방문지도 결과 보고 그리고 학생 평가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걸 쌩까버린 겁니다. 더 큰 문제는요, 방문한 적도 없는 현장 실습 업체, 여기를 다녀온 곳으로 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데 이거 공문서 위조 아닙니까? 네. 자, 안전수칙 준수사항이나 산업체 적응도, 사규 준수도, 업무 파악 정도를 기록하는
현장 실습 학생 평가서에 대해 이 지도교사 평가란이 있는데요. 여기도 교원이 직접 업체를 방문해서 평가한 것으로 가라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니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사람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새끼들한테 정년 63세까지 보장을 시켜주니까 철밥통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실화냐? Oh, really? 단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사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문제에 대한 결론이 이제 나온 셈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성문의 입장이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이성문이 요즘 선거 준비로 바쁘다 보니까 제가 직접 그 양반하고 통화는 못하고 입이라는 이정원 대변인한테 연락을 해봤는데 어이없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어쨌든 이게 지금 후보님 현직일 때 이게 어쨌든 발생했던 사건이고 이게 좀 중요한 이슈가 돼가지고 예. 후보님께서 뭔가 좀 입장이 어떤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좀 혹시 좀 정리된 이 결과에 대해서 좀 정리된 입장이 혹시 없으신가 해가지고. 그럼 일단 현재 감사위원회 그냥 결과를 존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 결과를 존중하고 예. 어쨌든 안전한 실습 환경 만들어가는 최선을 다하겠다. 일단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 내용은 잘 보셨지 이거는 그러니까 그럼요. 실질적으로 이제 교육청이라든가 일선 학교가 해야 될 어떤 의무 사항을 지금 방기했다는 게 지금 사실로 확인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결과를 존중하고 이제 안전한 실습 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건 좀 너무 추상적이고. 사실은 교육 행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현재 직무 정지 상태라 가지고 좀 말씀드린 건 좀 약간 사실은 교육감 위치 자체가 직무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부교육감 중심으로 지금 교육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행정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교육감이 코멘트하기에는 후보님이 코멘트하기에는 좀 온당치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분이 어떤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을 때 발생한 게 아니고 후보 본인께서 있었을 때 발생한 사건 아닙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못 한다는 게 좀.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감사위원 결과 나왔고, 그걸 교육감이 어쨌든 깊이 존중을 하고 수용을 하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잘 해나가겠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게 없죠. 적어도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 생각에. 그전은 사실은 그 전에 대해서는 전에 기자회견 통해서 공식 사과를 했고 또 거듭 다양한 인터뷰라든지 토론 자리에서 그런 유감 표명을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그때는 이 내용이 나오지 않았을 때고 그때는. 그거는 다 이제 학교 어떤. 그러니까 대변인 제 얘기는 뭐냐면 이 결과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교육청이나 일선 학교에서 했어야 할 중요한 과정이 지금 간과된 채 지금 진행이 됐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말씀이. 그 부분을 지적 부분을 다 수용을 하고 다 이제 겸허하게 수용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 그걸 이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선거 기간에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의제화가 될 거기 때문에 토론회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교육감이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는 입장이라든지 앞으로 정책 방향을 말씀을 하실 거고요. 일단 그 정도밖에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없죠. 일단 그 정도밖에 이제 입장을 밝히지 못하겠다. 일단은. 그러니까 그 전에 어쨌든 공식 사과라든지 유감 표명 그건 충분히 하셨던 부분이고 그거는. 자, 이번 사고는 우리 사회 안전의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고요. 생전에 꽃피우지 못한 민호의 꿈과 희망을 기억한다면, 지금 이 순간도 미래의 행복을 위해 진심을 다하고 있는 아이들을 기억한다면 이 문제들은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 풀어가야 하겠죠. 그만큼 100세 시대에 맞는 선진적인 직업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어떤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안전 인증제를 확보한 안전한
현장 실습처에서 아이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을 해야겠고요. 저 고칼이 한 말 치고는 너무 유창하고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지금 한 말은요, 지난해 이성문이 민호군 사고와 관련해 버티다 못해서 사과 기자회견도 아닌 입장 표명문이라고 발표한 내용 가운데 일부입니다. 자신은 아무런 권한이 없어서 이번 사고를 막지 못했다. 이번 사고는 우리 사회 모두의 책임이다라는 이성문의 개뻥이나 감사위의 결과를 존중한다는 대변인의 하나마나한 소리 더욱 공허하게 들리는 월요일입니다. 저는 수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